안녕하세요. 2026학년도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및 심의 가이드에 대해 설명할 정선중학교 교사 정수진입니다. 지금까지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별다른 과정 없이 학교에서 활용하셨을 텐데요. 3월부터 사용하게 될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르셔야 합니다. 왜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었는지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I 디지털 기반 교육자료의 안정성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9조 2의 신설이 25년 8월 14일에 개설됨으로써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 있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이 개인정보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며 제32조 1항에 따라 학교운영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어떤 것들이 적용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사용하고 아래 두 가지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셔야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는 학생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등 처리하는 소프트웨어가 해당됩니다. 두 번째로는 교과 성취 기준과 관련된 학습 콘텐츠를 포함하며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목적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이에 해당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가 반드시 필요한 대상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교육부, 교육청 등의 공공 소프트웨어가 해당이 됩니다.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똑똑수학탐험대, AI 팽톡 등이 해당됩니다. 두 번째로는 민간 에듀테크 기업의 소프트웨어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디자인, 포스터, 템플릿 제작 도구, 대화형 생성형 AI 서비스, AI 코스웨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선생님들께서 많은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학생들의 별도 로그인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추후 학생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모든 소프트웨어를 심의위원회 대상으로 올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심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사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업 준비나 행정 업무 등을 위해 학생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없이 활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 정규 교과 외에 활용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방과 후 수업이나 공공기관의 일시적 평가, 학교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필수 기준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사항을 준수하는 5가지 항목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5가지 항목 중에서 일부라도 미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에듀직 게시판을 확인해 보시면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하는 필수 기준을 업체별로 탑재할 예정입니다. 학교에서는 에듀직 게시판을 활용해서 필수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선택 기준이 있습니다. 교육 목표 적합성, 효과성 등 총 5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체크리스트가 적용이 되는지는 26년 1월 말 개설 및 운영 예정인 에듀집의 각각의 에듀테크 기업에서 탑재할 예정입니다.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선정 절차는 반드시 지키셔야 하는데요. 26학년도 3월 1학기부터 바로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첫 번째는 의견 수렴 단계입니다. 교과 협의회 등을 통해서 각 교과에서 사용할 소프트웨어를 선정하시고 두 번째로 기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에듀잽을 통해서 필수, 선택 기준이 충족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준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학교 운영위원회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를 받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사용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학기 중에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에도 반드시 위와 같은 4단계 동일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선정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의견 수렴 과정인데요. 교내 협의회를 통해 학교 자율적으로 사용할 소프트웨어를 결정하시면 되고 아래와 같은 서식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에듀직 게시판이나 시도교육청 안내사항 등을 확인하여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각 에듀테크 회사에서 학습 지원 소프트웨어 필수 기준 체크리스트를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학교에서는 이 체크리스트를 참고해서 학교용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선택 기준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을 탑재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안건 상정 및 심의 단계입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의 안건을 상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식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학년과 관련 교과, 기업명, 선정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실 수도 있으며 필요시 아래의 간소화된 양식을 활용해서 자유롭게 변경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심의 확정을 위한 단계입니다. 심의 결과에 대해 사용자에게 공식 문서로 이송 후 선정이 확정되면 학교에서는 그때부터 학습 지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당장 이번 1학기 3월부터 학습 지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추진 일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월에는 가이드라인을 숙지하고 어떠한 학습 지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실지 수요를 파악하신 후 2월 초에 모든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에듀집의 기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2월 말까지는 사용하고자 하는 학습 지원 소프트웨어를 선정하신 뒤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26년 3월 1일부터 법령이 시행되기 때문에 3월부터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2월 말까지는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도교육청에서 개발한 학습 지원 플랫폼이나 공공에서 제작한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도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할까요? 네, 받으셔야 합니다. 교육부나 교육청 등에서 제작한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도 정규 교과를 위해 사용되며 학생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거나 학습 콘텐츠를 포함하는 것이라면 심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는 강원 아이로가 이에 해당을 하는데요. 강원 아이로의 학습 지원 소프트웨어 충족 기준에 대한 내용은 추후 공문으로 다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고 싶은 학습 지원 소프트웨어의 필수 기준 충족 여부가 에듀집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지 않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업에 직접 요청해서 확인하거나 제품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듀집 게시판에 별도의 미등록 접수란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미등록 접수를 해주시면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해당 내용을 취합하여 각각의 에듀테크 기업별로 체크리스트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모든 학습 지원 소프트웨어를 일일이 심의받아야 할까요?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처리되지만 학습 콘텐츠를 담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간소화된 양식으로 심의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각 소프트웨어별 체크리스트는 에듀잽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수업 시간에 단순히 저작 도구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도 해당을 할까요? 이 부분은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활용하고자 하는 학습 지원 소프트웨어에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심의 대상으로 포함하셔야 합니다. 해외 기업이 만든 에듀테크도 심의를 받아야 할까요? 네, 심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해외에서 제작한 학습 지원 소프트웨어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심의해야 합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여러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일이 다 심의를 받아야 할까요? 네, 일일이 심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에서 서로 다른 목적으로 만든 각각의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심의 대상에 해당을 한다면 각각 심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구글 계정을 활용해 로그인하는 소프트웨어를 쓰는 경우 각 소프트웨어별로 심의를 받아야 할까요? 네,
각 소프트웨어별로 심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체크리스트와 증빙을 에드집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각각 심의를 받으시면 됩니다. 교과서 발행사별로 운영하고 있는 학습 사이트도 심의 대상에 해당할까요? 네, 심의 대상에 해당을 합니다.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개발, 보급하는 다수의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 대상에 해당을 합니다. 학습 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및 심의 가이드에 대해 이상으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는 선생님들의 업무를 최대한 줄여드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바뀌는 규정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추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